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차영결의 변호사입니다. 명재법률팀장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혼전 계약서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게 뭐냐, 결혼 계약서라는 거 여러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네네. 좀 이슈가 되고 있죠. 네, 그렇죠. 이게 혼전 계약서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이게 혼전 순결 이런 건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네네. 근데 이제 혼전 계약서 이런 거는 은근히 많이 안 들어봤을 거고, 이거 한번 쓰세요라고 말해도 네. 다들 꺼려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혼을 가정하고 쓰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굉장히 거부감을 네. 많이 느끼십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서가 그래서 그렇고, 근데 외국에는 다 쓴대요, 이거를. 오히려 서약서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너에게 얼마를 주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쓰는 거니까 오히려 좀 더 좀 굳건하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더라고요. 그쵸. 걔네들은. 근데 우리는 완전 반대죠. 우리는 그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결혼하고 나서 이혼을 왜 생각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다 이혼하고 계세요, 요즘. 요즘 진짜 절반이 이혼을 하거든요, 요즘. 그렇죠. 네. 이혼율이 높죠. 네, 3명 중 1명은 이혼, 3명 중 1명은 불륜, 3명 중 1명은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무튼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네. 굉장히 많이 이혼이 많은데, 네. 이제 경제적인 것은 물론이고 이제 가사라든지 육아, 결혼 생활 전반에 있어서 이제 반반 결혼을 굉장히 많이 원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하자마자 이제 혼인 신고를 했는데 요즘은 혼인 신고도 안 합니다. 네. 혼인 신고 하셨어요? 저도 아직 안 했죠. 안 네. 하셨구나. 요즘 MZ 세대라서 MZ 세대. 저는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혼인 신고 하려고 그랬더니만 와이프랑 같이 가야 되더라고요, 구청에. 그래가지고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3개월인가 몇 개월 후에 갔습니다. 3-4개월 후에. 네. 근데 어쨌든 1년에서 5년 동안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안 하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혼인 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재산 분할이라든지 위자료 이런 거 다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런 반반 결혼이라든지 요즘 좀 MZ 세대에 따라가지고 좀 다른 형태의 결혼이 나타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게 제 생각에는 혼전 계약서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부부간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하는 그런 계약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이게 민법에도 근거가 있긴 합니다. 네네. 민법 제829조에 보면은 1항에 보면은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재산 관계는 본 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여야 한다. 이런 이제 조항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조항인데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다면은 그 약정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829조 민법 제 829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왜냐하면은 결혼하면 다 우리 거 우리 공유가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평생 함께 할 거잖아. 뭐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될 때까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건 어딨냐면 여기 써 있어요. 부부 830조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투기자산으로 하고, 이 항에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막 이런 공유. 그러니까 우리 거예요. 그냥 다 우리 거기 때문에 그냥 죽을 때까지 우리 거다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부부간의 재산 혼전 계약서에 따른 어떤 이제 무슨 약정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 좀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하셔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진짜 6개월 만에 헤어진 분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1년 뭐 2년 뭐 또 모르죠. 뭐 10년 20년 후에 헤어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전에 어떻게 계약서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결혼이 굉장히 깔끔하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뭐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뭐 서로 갖고 왔던 예물 어떻게 나누냐. 이제 헤어졌는데 어떻게 나누냐. 그다음에 내가 너한테 줬던 이건 어떡하냐. 뭐 여러 가지로 싸우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내가 가져온 강아지는 내가 들고 간다. 뭐 내가 마련해왔던 이 전세 보증금 중에서 내가 마련해왔던 3천만 원은 내 거다. 너가 마련해왔던 7천만 원은 네 거다. 그다음에 뭐 전세 보증금 1억 대출 중에서 1억은 그래 네가 갚대. 내가 이자는 내가 낸다. 이런 걸 쫙 적어놔야 돼요. 그렇게 적어놓으면은 나중에 헤어질 때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쵸. 그리고 또 위자료도 있어요. 위자료 같은 경우도 뭐 내가 바람을 폈을 때는 너에게 위약벌로 얼마를 준다. 이런 것도 막 적어놔야 됩니다. 근데 이 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적으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막 적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뭐 예를 들면 내 남편이 바람을 피면은 내 남편은 내 재산을 전부 포기한다. 막 이런 거 적어놔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이게 일신 전속적인 이런 권리이기 때문에 재산권 이런 것도 그냥 내 말 그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물론 네. 포기는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전체적인 걸 봤을 때 포기로 인정이 돼야지 포기가 되는 거지. 바람 피면 포기한다 이런 거 적어놓으면은 재판부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네. 또 뭐 잘못한 사람을
10대 때리면은 용서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거 적어도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적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적는 사람도 있는데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오히려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죠. 그래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적어야 되는데 어떻게 적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기간을 정해가지고 제가 무료로 한번 적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좀 효과적인 분들은 재혼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재혼. 네. 그 서로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재혼하시는 분들은 진짜 뭐 그쵸. 물론 어린 분도 한번 나 갔다 왔어요. 나 갔다 왔어요. 이래가지고 다시 만나서 결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다시 합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네. 분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각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이라든지 양육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좀 미리 정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은 우리 아들들에게 물려줄 집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재산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것 좀 적어놓으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물론 100% 다 법원이 인용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이게 딱딱 잘라가지고 계약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좀 따로 관리하겠다라는 거를 재판부한테 보여준다면은 재혼하시는 분들이 또 이혼을 하실 때 그때 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해야죠 이거. 그렇죠.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이 부부 재산 약정 등기로 미리 해두시면 돼요. 이거 등기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829조에 보면은 이거 이제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뭐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부부 이제 재산 이제 목록을 적고 뭐 재산 약정, 혼전 계약서를 쓰면은 굉장히 나중에 효과를 봅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계약서가 그 판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굉장히 미미했어요. 네. 이거 뭐냐, 너네들 이거 그냥 사적으로 이렇게 쓴 거 아니냐. 근데 이혼은 이제 사람 간에 일신 존속적으로 뭔가 하고 이런 건 굉장히 이제 큰 일인데 너네들 이렇게 끄적거려가지고 나 인정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계약서가 우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재판부가 어느 정도 상당히 참작을 하니까 꼭 쓰는 것이 좋고 물론 이제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대로 판단하진 않습니다. 그 이제 시점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좀 달라졌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도 다 보게 되고 그리고 이혼할 때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다 보죠. 본 다음에 좀 변하긴 하지만 그래도 절대적으로 이제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쓰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대법원 판례가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살짝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바람핀 사람도 이제는 이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 유책주의가 아니라 다른 외국들처럼 파탄주의로 간다라면은 앞으로는 이런 혼전 계약서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바람 펴가지고 내가 뭐 이혼을 당하게 될 때 나는 위자료로 뭐 3억을 달라, 4억을 달라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서명을 하면은 그대로 줘야 되거든요. 당사자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우리 남편이 바람을 폈을 때 나는 위자료로 남편에게 뭐 3억을 청구하고 남편은 3억을 나게 준다. 이렇게 앞만 쓰더라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안 되는데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가 유책주의가 아니라 파탄주의로 가고 그리고 부부 중 일방이 바람을 피워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은 아마 혼전 계약서와 관련된 이제 이슈는 굉장히 커질 것이고 이것이 갖는 의미도 더 이제 커질 것이다. 네. 결혼도 어떻게 보면 계약이거든요. 당사자 간의 계약. 우리도 다 마음가짐. 그 막 서약하잖아요. 이렇게 막 우리 나 처음에 이제 막 나는 뭐 하고 네. 막 평생 사랑할 것을 기억나시죠? 예, 그렇죠. 제일 최근에 하셔가지고 아마 기억이 잘 날 겁니다. 네. 네. 저는 항상 매일매일 다 기억하고 있죠. 저는. 매일 아침에 읽으시죠. 네, 저는 매일 아침에 읽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아무튼 네. 혼전 결혼하시기 전에 이제 네네. 아니면 결혼 한번 하셨다가 다시 하시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네. 결혼해도 괜찮아요. 네. 결혼해도 이제 내가 잘 살고 있잖아. 혹시 닥칠 위험을 대비해가지고 결혼 중에 어떤 계약서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성껏 써드릴 테니까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네. 이번 영상 혼전 계약서와 관련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도 이거는 그 불륜과 관련한 네. 공무원 징계, 공무원 불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많이들 사랑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소천홍 사람꾼 최한결의 변호사였습니다. 명재법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